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주일 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저는 수소 에너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이 연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청사진을 밝혔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우리 사회도 수소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현실이 어떨까 그런 네.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교육 얘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요즘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떠들썩합니다. 미래학교는 학교 건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하거나 학습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산구 용강중학교와 신용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를 그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개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 아예 없었고요. 학부모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몇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임시 건물이나 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 교육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검증 절차나 학부모와 논의 없이 추진되는 미래학교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복합화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학내 치안 문제도 우려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시에선 213개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됩니다. 10개 학교 학부모연합은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네, 단순히 영상만 보면 오래된 학교를 고쳐주겠다 이런 취지라서 반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당연히 오래된 건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개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 심하다고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식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정 공간을 가건물을 이제 만든다는 건데 네. 그 공간이 과연 교육 학습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거는 과연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냉방을 할 수 있는지,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또 난방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주변에 소음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실이 과연 원활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또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요. 또 디지털 기기를 새롭게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약간 학부모들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했더니 비대면 수업에서 예. 오히려 학습 격차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전학인데 네. 앞서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강제 전학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고 전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가는 사람과 또 전학생을 받는 학교 측의 입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밀학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의 교육부의 정책은 과밀학급 해소인데 이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받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습권 침해 우려도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 미래 학교가 예전에 했던 이 혁신 학교와 비슷하지 않냐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된 그 문구가 바로 이제 지역과 자원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학교 시설의 일부분을 이제 개방을 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부모들의 해석으로는 혁신학교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혁신학교에 관련돼서는 입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뭐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른 이유는 바로 입시 문제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혁신학교는 입시 지상적인 어떤 그 목표보다는 아무래도 전인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입시 외에 토론식 수업, 토의식 수업, 또 다양한 학습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입시를 굉장히 신경이 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마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가 맨 처음에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입학을 했다가 나중에 학부모의 의사나 학생과 좀 의도가 맞지 않게 되면서 이게 갈등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혁신학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혁신학교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학교의 성격이 바뀌는 건데 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불신감이 기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에 이제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통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소통이 빠지게 되면 잡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학부모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와 소통 한번 없지 않았느냐 이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았다라고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라이브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질문에만 답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학교 지정의 문제,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죠. 네. 예를 들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다 그러면 여기에 응할 그런 학교는 좀 신청을 해라, 공모에 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들이 응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청이 선정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교육기관이 미리 먼저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 동의할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중에야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원칙 문제가 좀 저버려진 것 아니냐. 특히 학교를 이용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이 훼손됐다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학생 인권 조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책에 어떤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더 이제 근원적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 추진 계획을 이제 교육부에서 밝혔는데 여기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칙적인 학생 참여의 그런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의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맹모 산천지교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 사안이 어떤 해법이 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서두에 언급했던 수소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정착 기조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앞선 두 곳에 이어 최근 3기가 착공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사전 동의 없이 강행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고덕동과 상일동 인근 아파트 단지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 발전소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3기까지는 거의 안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공식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는 발전소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강동구는 허가 과정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 열람 공고를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청회 등을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발전소 모두 법적 규모에 미달해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내 설치된 연료전지는 19.8메가와트급이고 당시에 전기사업법상 100메가와트 이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수소 안전성에 대해 거듭되는 지자체의 설득에도 3기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민 서명이 2만 건 가까이 모이는 등 반발 규모가 거세지자 강동구는 3기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를, 사업 허가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엔 3, 4기의 발전 사업자 허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 이외에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추진을 요구한 상황이라 사안은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용입니다. 네, 평론가님, 이 수소 하면은 뭐 차세대 에너지, 청정, 친환경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수소하고 전기를 동시에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 수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연료전지 내부에서 이온으로 이제 분리가 될 때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제 주민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처 100m 옆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또 1km 반경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거 지역이 이제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쪽 지역이 충적층 연약 집안, 굉장히 약간 사질도 비슷하게 집안 침하가 이제 염려된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뭐 요즘에 이제 영화도 나왔지만 싱크홀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이 약한 곳에 과연 이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선 게 적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친환경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LNG를 개질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수소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소 화학물이라든지 그리고 황화물과 같은 좀 황금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은 당연히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전기 발생 말씀드렸지만은 이 송전선 같은 경우에도 집안 밑에 1m 정도의 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이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이제 오가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미래학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불통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상대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은 게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근원적인 시설의 어떤 설비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현행법의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전기사업법에도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 동의보다는 이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련 그 단체 기관에서는 그냥 이제 시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또 이 강동구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끝나면은 전문가와 관계 기관과 유관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는 내렸어요.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중단하도록 하고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이제 요청이기 때문에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 외에도 이 허가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습니까? 네, 인허가 절차가 사실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발전소 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는 지자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건축물 자체는 지자체의 어쨌든 주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동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사업자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대표 전지발전소 사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전기위원회가 있고 그 전기위원회가 바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허가를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전기위원회가 현지,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주민 현실을 너무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항의를 해봤자 네. 근원적인 답은 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 큰 아젠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민 동의가 이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는 일반 대중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문제와 수소 발전소 논란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